분당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판교 금곡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근 목사입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최근에 교구 목사님들과 청년부와의 만남 시간이 있었죠. 새해가 되었고 그리고 1만 성도 파송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좀 우리 청년분들에게 너무 설명을 잘 못해준 게 아닌가 싶어서 만남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때 미처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만나 뵙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나눈 내용들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찍어 보내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 소식 전하기 전에 일단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저는 박민근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 판교 금곡 교구를 중심으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소개 방법이 있겠지만 제 전공 얘기해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전공은 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어, 광고, 역사. 굉장히 관련성 없는 세 개이지요. 원래는 광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 광고에 있어서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는 학교, 그 학교가 어학의 특기가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입학 자체는 어학으로 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많았죠. 그래서 중국어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전공과정 끝내고 또 하나의 전공으로서 광고 홍보까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29살, 30살이 다 되어서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목사로서의 인생을 가는데 목사로서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져오고 계신가, 그리고 그 성경을 보아오고 성경을 해석해온 그 행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의 파트 중에서도 역사, 신학을 전공하게 되죠. 이 세 가지 전공은 각각 저를 만들어내는데 큰 유익을 주는데요. 먼저 중국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왜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하지?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얘네들에겐 이 단어가 왜 이런 뜻이지? 정서와 문화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그러한 기틀이 됩니다. 광고! 요즘 생각은 이렇구나. 늘 사람은 자기 시대에 갇혀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할 때 유행에만 길들여지던 저를 늘 새롭게 가꾸어 주던 것이 광고 공부였습니다. 역사 공부하면서는 그렇죠. 지금 어떤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양이 됐구나. 괜히 이런 모양을 가진 게 아니구나를 이렇게 공부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학을 공부하면서는 넓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내 문화권에서 내 생각만 하던 것을 다른 문화권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 세대만 갇혀 있고 어찌 보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교회 문화에만 길들여질 가능성이 컸는데 교회의 문화와 교회 밖의 문화를 어떻게 접점을 찾고 거룩함은 지키면서도 일상 현실과 소통하며 살아가느냐, 이제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는요, 행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이런 시절을 겪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래, 그렇구나, 이해 폭이 넓어지죠. 사람이 딱 그 모습만 보는 거랑 길게 역사를 관통해서 행간을 생각하는 거랑은 이해도와 대응점과 판단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광고, 역사를 통해서 그나마 저는 굉장히 옹졸하고 좁아터지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일 수도 있었는데 저를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살던 곳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중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다른 데서 사역하다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때문에 이 동네 오셔가지고 이 동네 낯설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지도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는 서울의 그 한강의 위쪽 강북의 중구 신당동에서 태어납니다. 신당동 떡볶이촌 앞에서 살아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사를 가죠. 남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거기서 또 학창 시절을 보내게 돼요. 제 삶의 지평이 막 넓고 그렇진 않죠. 그래도 그 서울이라는 테두리 속에서는 여기저기를 다 경험하면서 지금도 지리를 다 잘 알고 다 추억이 묻어있고 각각의 재미와 각각의 추억을 지역마다 묻어놓고 있죠. 더 남쪽으로 이사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은 청년으로서의 모든 추억과 정서를 담아냈던 곳이 분당, 그리고 용인이었고 또 신혼 때까지는 분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분당은 너무나 많은 추억과
또 옛 친구들이 여전히 있는 그러한 동네이기도 하죠.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유학을 가려다 실패하고 갑자기 북쪽의 파주까지 가게 돼요. 또 다른 색다른 경험들을 파주에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하게 됩니다. 저의 삶의 지경이 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다 경기도권에서 이루어졌는데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골고루 경험을 하게 되는 근데 저로서는 유익이 있었던 게 재밌었어요. 어떤 한 곳이 익숙하고 어떤 한 곳이 고향 같아질 때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정착해야 되는 그 경험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되는 것을 해가게 만드는 그러한 또 좋은 경험과 유익들이 아니었나. 분당은 제가 그 좋았던 20대를 다 보내고 또 신혼까지 보냈던 곳이라 아이고 또 하나의 고향 같은 느낌이 있죠. 제가 분당 살았을 때 율동공원 처음 만들 때도 살았어요. 네, 율동공원이 막 이제 율동공원 생긴다 그 무렵에도 살았었으니까 제가 뛰어놀던 율동공원에 정말 오랜만에 이사 와가지고 제 딸이 뛰어노는 걸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또 옛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고 저의 삶의 한 현장이었던 분당에서 사역을 하고 개척까지 하게 돼서 아이고 너무나 기분이 좋죠. 뭐 지도와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청년분들께서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교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 지도 보이시죠? 저기에 이제 드림센터와 서현역이 있고 저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자, 드림센터에서 그 조그만 다리 탄천 하나 넘어와가지고 이제 현대백화점 인근 판교부터 저희의 교구가 쫙 시작이 되죠. 그래서 판교와 이렇게 쭉 서판교를 통틀어서 다 저희 교구고 서판교에서 새로 뚫린 서판교 터널을 쭉 지나서 쭉 내려오는 대장동 인근부터 동원동까지가 다 저희 교구입니다. 그 금곡동 미금역 주변까지는 저희 교구가 돼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가 저희 교구고 이 공간 안에서 교회를 지금 선택하고 맹렬하게 장소를 탐구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교회를 확정 지을지 아직은 조사 중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에게는 멀 수 있고 누구에게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그 위치에 생길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의미가 있는 곳에 교회를 지정하여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다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생기는 강점에 대해서는 부각하고 발견되는 단점에 대해서는 커버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청년부가 따로 있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분당우리교회에서 여러분들 대학부, 청년부, 조이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네, 저도 동일하게 갈 예정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각각이 예배 공간을 따로 누린다거나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청년부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지만 각각에 맞는 소그룹은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각 세대에 맞는 소그룹 그리고 리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 청년부를 잘 세팅하고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또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청년부를 담당할 전임 목사님은 이미 선발되어 있습니다. 같이 준비 중이니까 곧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그리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 그림은 박민건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그림을 딱 뭐야? 상투 그림이죠. 네, 좀 아재의 개그이긴 한데 전 상투적인 거는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딱 직관적으로 오니까 상투적이라는 건 고민 없이 하던 걸 하던 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고민 없이 하던 걸 하던 대로 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무엇이 모자른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되나? 새로이 발생한 상황들은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보아가면서 상투에 치이지 않기를 하던 대로 해. 적어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 물론 변함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함없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꽃피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 꽃이 잘 필 수 있도록 그러한 각오가 묻어있는 그림이기도 하죠. 교회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이 동영상 많이 보여주곤 했어요. 제가 한번 판교 금곡 식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재밌게 본 드라마 2개가 이렇게 뽑혔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리고 낭만닥터 김사부. 낭만닥터 김사부 하니까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김사부 시작할 때 첫 장면이 이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응급실에 실려 들어오죠. 그런데 응급실에서 자기 아버지 치료를 뒤로 미루고 뒤늦게 실려온 유명인을 먼저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적합할 때 치료 시기를 늦추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청소년 아이가 격분을 하게 되죠. 이게 병원이 이게 뭐야? 불합리하지 않느냐?
다음날 몽둥이를 들고 와서 막 난동을 피워요. 그때 등장하는 우리의 한석규 선생님, 그 아이를 탁 제압을 한 다음에 난동을 부리는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랬을까요? 진짜 복수 같은 걸 하고 싶다면은 그들보다 나은 인간이 되거라. 네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진짜 복수하고 싶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 저희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복수에 성공했느냐, 당했어 갚아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상황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큰 사람으로 존재해서 상황을 덮을 수 있는 사람, 기능적으로 얼마나 우세하고 이겼고 세고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그래서 때로는 그 상황보다 훨씬 큰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 그렇게 넉넉하게 현실을 감당해가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고민과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동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블랙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교육 환경에 대한. 라미란 씨가 이 진로 상담 선생님으로서 학교의 시스템에 큰 문제를 느끼고 선생님 전체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으로서 같은 동료 선생님을 갖다 지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 뭐야? 라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지금 서로 격려하지는 못할 만저 지적질이나 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역시나 웅성웅성대는 그 혼란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라미란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한마디 탁 하니까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다 우리 애들이잖아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심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조직을 갖추고가 아니고 우리 애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해낼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죠.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을 만드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는 구경하기 좋죠. 깔끔하죠. 사람도 많이 몰리죠. 그런데 아무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볼 거 보고 나가요. 근데 우리 집은 다르죠. 우리 집이잖아요. 편히 쉴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짜증과 투정도 낼 수 있지만 위로와 격려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내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대학 청년부 모임에서 나눈 얘기들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 소개도 훨씬 많았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이 드라마 두 편으로 말미암은 말고 여러 가지 책 얘기,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다 나누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되고, 제가 또 소식지와 영상을 통해서 이런 교회에 대한 생각, 어떤 나눔이 있었는가는 따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그거를 위해서는 소통 창구가 필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소통 창구는 저희가 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어떤 준비 현황을 다 알 수 있는 밴드가 있고, 그 밴드의 모든 영상과 소식들이 올라와요. 소식들을 전해주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식지도 밴드에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밴드 가입하면 다 되는데, 유튜브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도 소식지에 밴드에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밴드에 가입하시면 어떠한 이런 소식을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성이 큽니다. 이 영상 하단에 소식지 링크도 걸어 드리고요. 그리고 밴드 초대장 링크도 걸어 드릴게요. 소식지 보시고 밴드 가입하시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러한 영상과 소식들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고 동참하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나마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해 드렸고, 짧게나마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향후 주어지는 시간에서 오히려 더 주옥 같은 시간 서로 간 갖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단의 링크들 안내문을 잘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